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자궁근종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궁근종의 종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그 원인은 어떠한 원인들이 있고 그 증상 및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궁근종이란 무엇인가? 자궁의 평활근에서 유래되는 양성 종양을 말합니다.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인데요. 35세 이상부터 여성 중에 20%가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죠. 크기는 매우 다양한데요. 만약에 폐경기 이후에 대개 크기가 줄고 새로운 근종의 발생은 드문데 폐경기 이후에도 크기가 증가하거나 근종의 2차적 변성이 생기면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육종성 변화나 폐경기 후에 자궁의 근종의 크기가 커진다면 난소 또는 그 이외의 장기에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 과다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흔히 자궁 후 체부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궁의 여러 가지 인대나 자궁 경부 또는 자궁 경관에서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궁근종의 80%는 주로 자궁 체부에 있는 근육 내에서 근종이 발생하는데 나머지 15%는 자궁 바깥층을 둘러싸고 있는 장막하의 근종에서 발생하고 아주 드물게는 자궁 신부 쪽의 내부의 점막하의 근종에서 5%의 비율로 발생하는데요. 이 점막하 근종은 자궁 근종에서도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궁 근종의 종류가 근종 내냐, 점막하냐, 장막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증상이나 원인이나 예후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근층 내의 근종은 80%를 차지하면서 자궁 근육의 체부 내에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궁 근종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자궁 자체의 크기도 커지고요. 이로 인해 자궁 내막의 면적이 넓어지고 올경량이 증가하거나 하혈을 하듯이 생리할 때 너무 대량의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점막하의 근종은 5% 미만을 차지하여 아주 그 빈도수는 극히 드문 편이지만 자궁 내막 하층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생하면서 예후도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또한 합병증이 가장 많고요. 작은 크기로도 출혈이 자주 생기며 육종 변성, 즉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고 여러 가지 감염이나 화농, 괴사가 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막하 근종은 근층 내 근종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데요. 자궁을 덮고 있는 복막 바로 아래인 자궁 바깥층을 둘러싸고 있는 장막하에서 발생합니다. 장막하의 근종은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근종이 늘어져서
줄기처럼 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이 또한 대부분 자각 증상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궁근종에 밝혀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궁근종은 흑인 등의 유색 인종에서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설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상승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자궁근종의 성장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즉, 근종의 성장은 여성 호르몬에 매우 우선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근종은 난소의 기능이 왕성한 가임기 때 가장 잘 자라고요. 초경 이전이나 폐경 이후에는 자궁근종이 생길 확률이 낮아집니다. 또한 폐경기 이후에는 자궁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점점 감소돼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호르몬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에게 자궁근종이 갑자기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많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궁근종의 위험 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궁근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요. 첫 번째가 나이가 있습니다. 40세 이후에 자궁근종이 생기면 더 애유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가족 중에 자궁근종이 있었던 가족력,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니면 자매가 자궁근종이 있으면 본인도 자궁근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또한 임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성이거나 내지는 비만한 여성에게 자궁근종이 커지는데요. 이 또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흑인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색 인종이 훨씬 더 자궁근종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궁근종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보면 5번 이상 임신을 경험하였거나 내지는 폐경이 돼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지거나 없어진 여성은 자궁근종이 걸릴 확률이 낮아지거나 더 이상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피임약을 사용한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의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궁암 검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불임이나 초기 유산 등의 여성이 건강검진을 할 때 더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무증상이나 20에서 한 50% 정도에서만 임상 증상이 발현됩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월경 이상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특히 점막하에 근종이 있는 경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궁근종 중에 근층이나 장막하보다 점막하, 신부 쪽에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애후도 안 좋고 육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조그마한 사이즈만 이 근층 내 그 점막하에 있으면 올경량이 많아지고 올경 기간도 길어집니다. 또한 간혹 생리 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도 간혹 가다가 생리 주기가 아닌데 한 달에 2번 내지 3번씩 아니면 한 달 중에 보름 이상씩 생리를 하는 경우는 이 자궁근종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통증이 있습니다.
골반 통과, 골반을 누를 때의 압통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위에도 생리할 때 생기는 월경통과 성교통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갑작스럽게 찌르는 듯한, 누르는 듯한 그런 골반통이 있으면 자궁근종을 의심해서 조기에 진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압박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250g 이상의 거대 근종으로 인한 압박감은요, 이 거대 근종으로 인해서 주위 조직을 누르면서 생기는 압박감인데요. 만약에 방광을 압박하게 되면 빈뇨,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배뇨곤란, 소변을 볼 때 굉장히 힘들게 소변을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을 누르는 경우에는 배변 시 대변을 볼 때 굉장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힘들고, 그리고 변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상복부, 위장관을 누르게 되면 소화장애가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아래쪽을 눌러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하대정맥이나 자골정맥을 누르는 경우에는 다리가 퉁퉁 붓거나 하지정맥류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마찬가지로 등이나 등 쪽으로 아니면 목 뒤 어깨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통이나 근육통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근종으로 생기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임과 초기 유산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 점막하의 근종이나 내지는 근육노의 내의 근종이 자궁 내의 구조를 변형시킴으로 해서 수정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이나 불임이 있으신 분들, 또 임신이 되나 너무 조기에 유산이 자주 되시는 분들은 자궁근종을 의심하면서 조기에 진단, 치료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자궁 이외의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월경이 너무 심하게 과다됐을 때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만성 빈혈,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량의 출혈로 인해서 과잉 혈소판을 생성을 하기도 하고, 거대한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동맥과 정맥 간의 문합 역할을 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2차적인 전신질환, 두통이나 빈혈이나 무기력증이나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궁근종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산부인과적인 진단 및 치료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부인과에서 치료가 시급한, 빨리 해야 되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첫째, 자궁근종이 너무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경우, 또한 근종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다른 장기, 방광이나 직장이나 소화기관이나 아니면 하지정맥을 누르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종으로 인해서 출혈이 너무 심해 빈혈 수치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또 불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호르몬요법과 수술요법,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호르몬요법은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이고, 결국에는 수술로 제거하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호르몬요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수술 절제법은 근종 자체를 절제하거나 자궁으로 가는 동맥을 잘라내는 동맥 색전술이 있고요. 또 근종을 뜨거운 초음파로 용해하는, 녹여내는 수술도 있고, 자궁 내막을 아예 드러내는 소파술도 있습니다. 이외에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어떤 내과적인, 수술적인 위험이 있거나 출혈이 잘 지혈이 안 돼서 출혈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은 수술요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무증상으로 시작을 하나 갑자기 발생하는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는 자궁출혈이나 월경가닥 내지는 하복부에 굉장한 묵직한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자궁근종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랫배에서 배꼽 밑으로 5cm로 내려간 아랫배를 꾹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불규칙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그러면서 기분 나쁜 압박감이 생기면 그거는 자궁근종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자궁암 검진 때, 건강검진 때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진단 및 산부인과 치료 중에 임신에 관계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궁근종과 임신의 관계. 우선 임신 전에는요, 자궁근종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자궁 위치를 틀어지게 하거나 자궁 내 구조물을 변형을 시켜서 수정 자체가 잘 안 돼서 불임의 위험이 커집니다. 임신 초기 때, 일기 때는 자궁 사이즈가 너무 크면 수정체가 착상이 잘 안 되고 조기 유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점점 임신 6주가 지나가면서 이 자궁 사이즈가 커지면서 근종도 급격한 비대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동통이나 압통, 내지는 발열, 내지는 자궁의 자체가 적색 변성, 커지면서 빨갛게 열이 나는 그런 증상들이 생겨나고요.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서 조산이나 아니면 태반이 조기에 박리되거나 전치 태반이 되는 등 아직은 아이가 더 자라야 할 시기에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분만을 한 후에 자궁근종이 있으면 자궁이 너무 사이즈가 커지고 늘어지면서 자궁 무력증으로 인해 난산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출혈량이 너무 심해져서 산모의 몸이 너무 심하게 허약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만을 하는데 아이 자체가 너무 질식 분만을 하고 나면 이완성 자궁출혈이 지혈이 되지 않고 꾸준하게 산욕기에도 계속해서 자궁출혈이 생기거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과정, 임신 전부터 임신을 하는 전과정, 출산 이후까지도 자궁근종은 산모의 몸에 무척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궁근종의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자궁근종을 징하라고 보고 치료를 하였는데요. 징하란 여성 생식 기간 내에 있는 종양이나 염증성 종괴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비월경기, 그러니까 생리기간이 아닌 기간과 월경기로 나뉘어서 그 원인에 따른 치료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생리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기체혈어형이라 해서 기가 잘 돌지를 못하고 자궁 내벽에 나쁜 노폐물인 어혈을 갖다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정신적인 긴장, 스트레스와 함께 흉민, 가슴이 답답하고 유방창통,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있으면 바로 이 기체혈어형의 증상이라고 보면서 바로 자궁 내에 쌓여있는 어혈을 빼주고 그리고 막힌 기운을 갖다가 잘 순환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을 선택하였고요. 또한 두 번째 원인으로는 한습응체형이라 해서 복중에 냉대야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추위를 타면서 아랫배가 살살 아픈 증상이 있으면 바로 우리 체내에 찬 기운이 몸에 들어와 그로 인해 냉증이 쌓여 자궁 내에도 어혈이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월경기에는 또 치료법을 좀 달리 했는데요. 월경기에는 기허 혈어영이라 해서 기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안 돌아 어혈이 생겨난 거로 보아서 그로 인해 월경량이 너무 심하게 월경가다증이나 아니면 아예 하혈하듯이 분노가 생기거나 얼굴색이 광백, 창백해지면서 그러면서 심피핍력, 굉장히 몸이 마르고 피곤해지고 누가 봐도 체력이 딸리는 그런 축에 이제 속하면 기허 혈어증이라 보고 치료를 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음허내열령이라 해서 너무 허증이 심해져가지고 진액이 부족하고 그런데 생리까지 겹쳐가지고 그로 인해 출혈량이 많아지면 안에서 본인 모를 열증이 발생되어서 생겼다고 보는데 이때에는 월경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 번씩 쏟아지는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월경색도 암홍색이라 해서 암적색, 굉장히 어두운 색 빛깔을 띠는 생리가 나오면 바로 음허내열형이라 보고 허증과 열증을 같이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궁 내에 하체에 찬기운이 들어 자궁이 냉해지면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돌지를 못하고 자궁 내에 어혈이나 노폐물, 독소가 차곡차곡 쌓여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자궁근종 같은 자궁질환이 생긴다고 보아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게 바로 한의학적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자궁근종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한방차나 혈자리 지압법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자궁근종이 있는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지고 고칼로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이런 비만, 결국에는 몸에 습담이 정체돼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더욱 자궁 쪽에 어혈이나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그런 몸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혈이 결국엔 자궁 내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로 인해 자궁근종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또 트랜스지방 같은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켜서 결국에는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고 오래 장시간 노출되면 자궁근종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궁근종을 좋은 그런 따뜻한 한방차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당귀차가 있습니다. 당귀는요, 우리 몸의 여성들의 냉증을 개선시켜주고 보혈, 활혈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혈이라는 거는 혈액을 보충해주고 활혈이라는 거는 어혈을,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몸에 있는 어혈을 갖다가 밖으로 빼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귀차인데요. 결국에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가지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자궁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당귀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차가 있는데요. 건강차, 그러니까 생강을 말린 거죠. 마찬가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소화기, 위장 기능을 좋게 해줘서 체내의 냉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서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다면 그거를 많이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모초차가 있는데요. 익모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에게 이로울,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익모초라고 하는데요. 월경불순이나 생리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궁근종이나 자궁 염증이 있을 때도 차로 마셔도 좋고요. 이거를 이렇게 팔팔 끓여가지고요. 거기다 자욕이나 자온을 해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근종에 좋은 혈자리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관온혈이라 해서요. 배꼽 밑으로 5cm 미만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면 꾹 눌러보면은
바로 이렇게 좀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프신 혈자리가 있을 거예요. 바로 관혼혈인데요. 숨을 내쉬면서 3초, 5초 깊게 후 누른 후에 숨을 들이쉬면서 손을 천천히 떼기를 하루에 30번에서 50번씩 해주시면 이 냉증이나 어혈을 풀어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혈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의 정의와 종류, 또 증상과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